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6위 소식입니다. 대통령 변호사의 필리버스터,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이 헌재 재판에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여부, 오늘까지 이제 통보가 오면 헌재에서 출석 기일을 정해준다라고까지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과연 통지가 될지 여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네. 지금 만약에 헌재 돌아가는 상황, 오늘 지금 어디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최종 변론 기일이 오늘이잖아요, 지금. 예, 일단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이 27일입니다. 다음 네.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 기일을 잡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여유를 더 준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그렇죠? 날짜를 더 준 거잖아요. 예, 한 5일 정도 더 준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정미 재판장 권한대행은 소장 권한대행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간을 더 주겠다. 그리고 대통령 출석 여부는 27일 전날인 26일,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까지 알려달라. 이렇게 오늘 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소장 사실 지난주 이번 주까지 헌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요구했던 한 서너 가지 사항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고 다 기각했었는데, 예. 그래도 최종 변론 기일만은 허락을 한 걸 보면, 아,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들어주겠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일의 시간을 더 줬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아마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16차례의 그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얌전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오늘 2시부터 있었던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 재판부를 향해서 굉장히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국회와 대통령 측을 양쪽을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인데,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의 대변인처럼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무리수 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네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이 기록 자체가 역사적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변론 동영상이 남아서 국민들이 보게 될 텐데, 네. 이렇게 이 절차가 지금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명분, 나중에 지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 오늘 작심하고 이런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정수 기자가 이제 얘기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강일원 재판관이 변호인단 측에서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헌재 측에 지금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네.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다. 법관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이정미 권한대행께서 말씀이 지나치다.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거친. 수석 대변인이다인데 저게 약간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석 네네. 대변인이라고까지 대변인, 그렇죠. 이제 몰아붙였는데, 네. 사실 뭔가 이제 좀 뭔가 판을 깨려고 하는 난동을 네. 부린다 뭐 이렇게까지 보일 수 있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 김평호 변호사가 저렇게 한 이유는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부터 이 절차가 잘못됐고 엉터리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전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황 앵커? 아, 몇 가지죠, 제가? 잘 모르시죠? 네네. 국민들도 다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무려 13가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13가지 탄핵 사유, 뭐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등등 다 하면요. 박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유죄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측에서 언론의 의혹 보도와 검찰의 그냥 기소 내용만 가지고 하나의 큰 통에 넣어서 이걸 섞어찌개처럼 만들어서 땅땅땅 쳐서 그거를 소추사유서라고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려면 13가지 소추사유, 그중에서 뭐 세월호 7시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3가지를 하나 전부 국회의장 주재로 의결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의사표시를 했어야지 됐는데, 네. 헌재가 지금 그거를 받아준 거는 강일원 재판관이 12월에 이 변론을 준비할 때 강일원 재판관이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네.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하게 막 밀어붙인 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심 차장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재 측에 우리 시간 더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국회 측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이게 단심 재판, 이번 한 번 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한명숙 전 대표 같은 경우도 6년이나 걸려서 유죄 판결을 네, 네. 받았는데 이거는 이번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2심도 없고 3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겠습니다. 절차가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요, 오늘 재판 전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하는 동안 보도진 등 사전에 방청이 예정되지 않은 분들은 퇴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어가는 이 필리버스터, 이 헌재에서 마치 필리버스터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고요. 초콜릿을 갖고 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실은 지난번에 이정미 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김평호 변호사 간의 논란, 당뇨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당뇨가 있어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변론기회 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이정미 소장대행이 단칼에 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사실 양측가 설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사실은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김평호 변호사한테 변론기회를 줄 것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정미 권한대행이 김평호 변호사 적절한 시간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평호 변호사가 오늘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다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초콜릿은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당뇨 환자들 입장에서 당 떨어질 때 뭐 초콜릿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내가 식사 안 하고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약간의 서로 이제 날선 글쎄 좀 농담 겉으로는 농담인데 네. 나름대로 어떤 그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 변호사님께 하나 궁금한 게 네. 이게 흔한 장면입니까? 헌재에서 있을 수 있는? 헌재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사실 이렇게 재판장과 변호사가 그 날선 공방을 벌이는 건 사실 흔한 그렇죠. 건 아니고 언제 볼 수 있냐면 이제 공안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일반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은 거의 없고요. 이제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단이나 재판부 사이에 약간의 뭐 날선 공방이 있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공안 사건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격에 있는 형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 탄핵 심판도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사 재판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과 그 재판부 간에 저런 날선 공방이 있는데 사실은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 또 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이 두 집회의 충돌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뉴스탑10의 통신원이죠. 정의랑 통신원이 태극기 집회의 요구사항을 대신해서 한번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태극기여 힘차게 날려라. 탄핵 재판 결론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내려고 하는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언젠겨 2004년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그때 헌법재판소 나왔는겨? 예? 안 나오지 않았는겨?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출석해서 진술하라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이소. 예? 국회 소추위원 측에 총공세할 것이고, 뭐 난해한 질문들 막 했을 것이고, 그 대통령이 어찌 되겠는겨? 예? 우리 정의랑 통신원 매일매일 정말 열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어려운 뉴스, 좀 딱딱한 뉴스를 좀 부드럽게 전해드리려고 열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렇죠.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탄핵 이제 기각하시는 네. 탄핵 이제 기각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뭐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 국민의 85%에서 85가 이제 탄핵을 찬성하고 네네. 10에서 15%가 이제 반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반대하시는 15%도 뭐 우리 국민이고 그분들의 의견도 뭐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태극기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촛불 집회도 또 점점 더 불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또 대신해서 정의랑 통신원이 또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의랑 통신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퇴진! 꿈에도 소원은 퇴진! 자꾸 누가 우리 촛불 꺼진다고 하는데 절대 안 꺼집니다. 보십시오. 안 꺼집니다.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모든 것을 떳떳하게 밝히셔야죠. 국민이 도저히 납득 안 되는데 다 밝혀야죠.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눈 똑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할 때까지 촛불 안 꺼집니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저희가요,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의견을 대변한 이 영상도 44초로 둘이 똑같이 편집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양쪽 집회에서 혹시 서운해하거나 뭐라 그러실까봐 저희 영상 내용도 길이도 똑같이 44초로 맞춰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심사장? 네,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네. 특히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탄핵 재판도 법 절차에 전혀 하자 없이, 한치 하자 없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또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다음 순위는 또 어떤 순위가 준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